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요, 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이나 이야기에 많이 등장하는 새, 까마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속담에 보면은 까마귀가 들어간 속담이 꽤 있습니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우리 잘 까먹는 사람, 건망증이 심한 사람한테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잘 안 씻고 이제 지저분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죠? 야, 까마귀가 아저씨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죠. 예전부터 보면은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고 저녁에 까마귀가 울면은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까마귀는 흉조라고 알려진 그런 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까마귀에 대해서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까마귀가 생김새가 까맣고 그다음에 눈도 까맣고 시체를 먹고 울음소리도 꽉꽉 하면서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이 까마귀한테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까마귀에 관련된 우리 성어 두 개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성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익숙한 성어죠. 까마귀 오 날다비 배이 떨어질락 해서 오비이락이라는 그런 성어이면서 속담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까마귀가 날아오는 순간에 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로 의심을 받게 되거나 아무 관계도 없는데 공교롭게 다른 일에 때가 일치해서 혐의 받게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까마귀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등장하는 그런 게 까마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까마귀 오자를 한번 자세히 봐볼까요? 까마귀 오자를 보면 여기 요 부분에 지금 선생님이 획을 하나 이렇게 긋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긋죠? 이렇게 긋게 되면 이게 새 조자입니다. 새 조자인데 까마귀는 눈이 까매가지고 이 눈 부분, 새의 눈 부분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까마귀 오자는 이렇게 눈 부분이 없는 한획이 빠진 글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어를 한번 보시죠. 반포지효라는 성어입니다. 돌아올 판, 먹일 포, 어조사지, 효도 효자입니다. 돌아와서 먹이는 효도. 까마귀가 이 모성애가 상당히 강한 새인데요. 어렸을 때 등치가 자기의 3분의 2 정도 될 때까지도 어미가 직접 먹이를 먹여주고 다른 새들은 보통 독립적으로 키우는 데 비해서 까마귀는 나는 법이라든지 먹이를 구하는 법 그리고 또 먹이를 먹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엄마가 알려주는 그러한 새입니다. 이 까마귀가 다 자랐을 때요. 성인이 된 그런 까마귀가 다시 엄마 까마귀한테 와서 먹이를 반대로 먹여주는 거예요. 상당히 효성이 깊죠. 그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흉조라고 생각하는 이런 까마귀가 아니고 효도의 상징입니다. 까마귀는. 옛날 이야기에서도 한번 보면은요, 우리 고구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주몽의 고구려에 보면 고구려의 상징인 삼족오라는 깃발에 보면 삼족오, 석삼, 발족, 까마귀 오자를 쓴 삼족오라는 발이 새긴 상상이 까마귀가 바로 고구려의 상징이고 태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구려의 상징이라고 할 만큼 까마귀는 흉조가 아닌 길조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자주 등장을 하게 되고 추앙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과는 다르죠. 우리 견우와 직녀 설화에 봐도 오작교라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인연을 맺어주는 다리를 놔준 것도 역시 까마귀고요. 삼국유사라는 책에 보면 영모를 알려줘가지고 왕을 위험에서 구한 새도 바로 까마귀라고 합니다. 자, 까마귀가요, 이렇게 영물입니다. 정말 예전에는 길조라고 알려진 이런 까마귀. 근데 한때는 또 정력에 좋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까마귀들이 없어지는 순환시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까마귀에 대해서 선생님이 두 가지 성어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까마귀에 대한 그닥 좋지 않은 그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오비이락이라는 성어고요. 또 하나의 성어는 까마귀는 효도의 상징입니다. 나중에 커서도 어미한테 먹이를 물어다 주고, 다른 새들은 크면은 그냥 자기가 각자 알아서 삶을 살아가거든요. 까마귀는 다시 돌아와서 어미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효도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새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반포지어에서 얘기했듯이 큰 새가 어렸을 때 어미새에 대한 그런 기억을 잊지 않고 먹이를 물어다 줬죠. 그것과 관련된 그런 우리말에 대해서 잠시 두 가지만 비교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단어를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안가품이고요. 하나는 앙가품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 밑에 있는 안가품은 뭔가 복수를 한다, 보복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익숙한 단어죠. 근데 안가품, 돈을 안 갚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으로, 품 안에 있던 그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의미, 부모에 대한 효도를 나타내는 반포지오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안가품 하면은 부모에 대한 효도,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부모님께 안가품을 해야 한다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안가품은 밑에 있는 앙가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 어떤 해를 입은 한을 풀기 위해 상대방에게도 그만한 해를 입힌다. 자, 보복, 복수, 요게 안가품이죠. 예시를 들면 나에 대한 배신 행위를 한 너에게 반드시 안가품을 할 것이다. 자, 두 단어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뜻이 다릅니다. 그죠? 부모님한테 안가품을 해야지 안가품을 하면은 절대 큰일 나겠죠. 오늘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로 두 가지 성어 오비이락과 반포지오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까마귀에 대한 이미지에서 반전인 모습. 또 하나요? 까마귀는요, 상당히 똑똑한 새라고 합니다. 기억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1년이 간대요. 그래서 까마귀한테 찍히면은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나 하면은 까마귀가 상당히 섭섭해할 거예요. 그만큼 효성도 깊고 똑똑하고 기억력도 좋고, 그리고 울음소리도 우리가 까깍 소리만 들리지만 한 40여 가지 단어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까마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